안녕하세요. 뮤즈집 큐레이터 송한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뮤지엄 박스에서는 편지부터 현재 우리가 쓰는 핸드폰까지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소통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처럼 편리하게 핸드폰으로 서로 소통하지는 않았겠죠? 예전에는 횃불이나 북소리로 간단한 상황 전달을 할 수 있었지만 공식적인 소통의 역사는 1884년 건립된 최초의 우체국, 우정총국이 생겨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수집한 우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과거에는 직접 걷거나 말을 타고 서신을 전달하였는데요. 우정총국이 건립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우편 배달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운송수단이 발전하면서 현재처럼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보다 빠르게 편지나 소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보내는 거리와 또 우편물의 무게에 따라서 값이 매겨진 우표를 구입해 보낼 수 있었는데요. 여기 우표와 똑같이 생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실은 우표와 다르게 배달을 위해 값이 매겨진 것이 아니라 결핵환자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실을 구입하면 기부금으로 전달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표와 함께 편지 봉투에 장식용으로 붙여 많이들 보내기도 했는데요. 워낙 예쁘고 다양한 디자인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우체국에서 줄 서서 기다리며 샀던 기억이 나네요. 편지의 역사에서 독특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쓰는 펜으로 이어진 친구, 팔이라는 의미의 펜팔을 통해 관심사가 같은 국내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나 잡지에 자신의 이름, 나이, 주소, 관심사 등을 광고처럼 기재하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곤 했는데요. 지금처럼 개인정보가 민감한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번 뮤즈집 박스에서는 옛 편지지를 연상시키는 작은 메모지와 함께 실제 사용되었던 과거의 우표와 크리스마스 시일을 전달드리니 당시 편지의 역사를 상상해 보아요. 1896년에는 드디어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도 직접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할 수 있는 전화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는 대한제국 황실 덕수궁 함령전에 설치된 것이었는데요. 지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상대방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환수가 중간에서 전화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전화를 텔레폰이라는 한자음으로 나타낸 덕률풍이라 부르고 고종 황제와 통화하기 전에는 왕의 목소리에 예를 갖추기 위해 4번 큰절을 하고 통화를 하였다고 해요. 하지만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 하여 사용을 꺼렸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교환원 없이도 상대방에게 직접 통화 연결이 되는 다이얼식 전화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겨우 4대의 전화가 보급되어 주요 고위직이나 부유층 집안에서 사용하거나 마을 이장님 댁과 같이 마을당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실제 당시 전화를 보면 이렇게 동전 넣는 곳이 있어 다른 사람의 전화를 사용할 때 마치 공중전화처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했다고 해요. 전화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수입해서 사용했던 전화기를 국산화하려 노력하였지만 기술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생산 속도가 느려 1970년대에도 전화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과 비슷할 정도로 전화는 매우 귀한 물건이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화에 화려하게 자개장식을 하기도 하였고요. 받침대와 수납함을 제작하여 전화를 소중히 다루었다고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엄마가 예쁘게 자수를 놓은 천을 전화기 위에 씌워놓고 먼지가 타지 않게 소중히 다루었던 기억이 나네요. 전화의 보급률이 차차 나아지면서 탄생한 것이 아직도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공중전화입니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 부스가 늘어났고 1986년에는 공중전화 카드 기능이 탑재된 공중전화가 탄생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공중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스 근처에는 늘 사람들이 붐볐고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예절 포스터와 이용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핸드폰 사용으로 거의 버려진 부스들을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 미관상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필요한 공중전화이기에 당연히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중전화 역사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현재 도시 속 환경에 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이번 뮤지직 박스에서 전하는 실제 과거에 사용되었던 공중전화 카드를 경험하며 우리 함께 고민해 보아요. 공중전화에서 바로 핸드폰 역사가 이어지기 전에 우리에겐 삐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삐삐는 전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이나 진동으로 알려주는 무선 호출기입니다. 1982년 첫 삐삐 서비스가 사용되었지만 비싼 가격에 정부기관이나 특수직만 사용할 수 있었고 약 10년 후인 1991년에서야 약 1,500만 사용자를 기록하며 삐삐가 보급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당시 전화번호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서 여러 숫자의 암호를 사용하여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012는 영원히, 사랑해 글씨 획을 딴 486은 사랑해, 8282는 빨리빨리 라는 등 재미있는 메시지 기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삐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디자인도 다양해지면서 삐삐를 자랑하기 위해 저도 일부러 이렇게 앞주머니에 삐삐를 보이게 달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2000년에 들어서면서 핸드폰 사용이 급상승하여 삐삐 사용이 점차 줄어들었고 2009년에 삐삐 서비스가 종료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삐삐가 우리 삶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은 삐삐를 사용하셨을 수 있습니다. 바로 카페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진동벨이 삐삐의 기술을 기반에 만들었거든요. 이처럼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진화하여 우리 일상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제 드디어 현재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핸드폰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핸드폰은 1988년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딛게 되었는데요. 수입 기종이었던 첫 핸드폰은 고가에 이용료도 비싸고 무거워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로 공직이나 응급시 연락을 취해야 하는 직종의 사람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요즘 핸드폰의 무게가 150g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당시 핸드폰은 무려 1.3kg, 이렇게 한 손으로 들기 버거운 무게였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응급전화를 받아야 하는 의사 선생님이어서 집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림질 놀이를 하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았던 기억도 나고요. 이렇게 무겁고 둔탁한 모양의 첫 핸드폰은 생김새와 무게 때문에 벽돌폰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했어요. 이후에는 자동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폰이 등장했고 점점 국내 핸드폰 기술이 발전하며 보다 가볍고 다양한 디자인의 핸드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만 가능했던 핸드폰이 문자 기능을 하기 시작했고 흑백 메시지만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컬러 메시지 전송이 가능해졌고 또 카메라 기능 등이 탑재되며 무섭게 발전하여 현재는 최고의 핸드폰 기술을 보유한 나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번 뮤즈집 박스에서는 과거의 삐삐와 핸드폰 중 하나를 랜덤으로 발송해 드리니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현재의 핸드폰과 비교하면서 다음 역사는 어떻게 이어질지 생각해 보아요. 이 외에도 뮤즈집 박스에는 뒤에 보이는 제어물을 통해 소통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달드립니다. 소통의 역사에 대한 전체 테마와 상세 이야기가 담긴 큐레이터 레터와 컨텐츠 카드도 잊지 말고 꼭 읽어봐 주세요. 소통은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가 탄생되고 그 문화가 진화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뮤즈집 박스를 통해 우리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음 박스에서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뮤즈집 홈페이지에서 정기 구독 혹은 원하는 주제의 박스를 구매하시고 뮤즈집의 이야기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